안녕하세요. 맨드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드쌤입니다. 오늘은 테드에서 발표한 작가이자 팟캐스터인 줄리아 갈레프의 글 비판, 실망, 패배에 대처하는 3가지 건강한 방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비판에 시달리고 불쾌한 선택에 직면하거나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때 피할 수 없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처 전략을 선택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기만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남들을 비판하는 등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관계가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우린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건강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워봅니다. 우린 살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구한테 해가 되었는지 아니면 별거 아니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내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그때죠. 이때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손쉽게 합리화를 선택하곤 합니다. 내가 사과해야 될까?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조금 기분 상했다고 해도 우리 관계가 크게 문제는 있지 않을 거야 등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 합리화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결론 짓고 싶은 충동이 많이 줄어들고 실행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치고 사과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내가 사과를 하면 그 친구도 잘 받아줄 거야. 만약 내가 말했는데 상대가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의 불안도 많이 사라질 거고, 그래, 내일 바로 사과하자 라는 생각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 세우기는 팀원들한테 실패를 이야기하거나 이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직을 해야 될까 말까 너무 힘든데 만약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겪더라도 그 사건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단지 우리는 힘든 마음에 그 희망적인 부분을 찾지 않을 뿐이죠. 누군가와 헤어졌다고 하면 슬프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이상 상대로부터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죠. 회사에서 실직했다면 더 이상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가만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긍정적인 점을 찾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가 불행한데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객관적으로 찾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지금 남아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상황을 타개해 나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다른 목표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갖고 있었던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다가 혹은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좌절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에 크게 휩싸입니다. 그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였다면 더 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겠죠. 이때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과 능력에 대해서 비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시를 준비하다가 그만두게 될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가정 형편상 공부를 이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크게 좌절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취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실패에 대한 좌절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늘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그 목표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빠른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도전해서 행복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닐 겁니다. 끈기와 노력,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갖게 됐을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비판, 실망, 패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저는 현재 자존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존감 상담 그리고 4주에 걸쳐 이루어지는 자존감 멘탈 관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멘탈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그리고 심리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세요. 멘탈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존감 상담이 필요한지 관리가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존감 프로그램 및 멘탈 무료 체크는 영상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